민중의 가슴에 단비처럼 스며든 톨스토이의 작품들. 생애와 작품. 세계 명작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는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의 작가 톨스토이는 안방에서 글만 쓰면서 일생을 보낸 작가는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작가는 위대한 생애를 간직함으로써 그 빛이 찬란히 빛나는 법인데, 톨스토이야말로 인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작품과 생애를 다 바친 문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톨스토이의 문학작품이 끊임없이 읽히는 것은 이런 위대함 때문일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1828년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km 정도 떨어진 영지 야스나야 폴냐냐에서 유명한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니콜라예브나는 러시아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류리크의 기원을 둔 유서 깊은 볼콘스키 공작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2살 때 어머니를, 9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친척되는 부인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16살에 까잔대학 동양어학부에 입학하였으나 낙제하여 법학부로 바꾸었는데 그 과정도 중간에서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술과 사교계 생활에 빠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루소와 같은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사상의 기초를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톨스토이는 고향 야스나야 폴냐냐로 돌아와 농노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사개혁에 착수했으나 실패하여 모스크바로 떠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괴로운 경험이어서 톨스토이는 깊은 절망과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그는 술과 도박과 여자에도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카프카지의 포병대에 입대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때부터 문학의 정열을 불태워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유년시대였습니다. 이어 소년시대, 청년시대와 같은 자전적 소설을 발표하였습니다. 곧이어 일어난 세바스토폴 방위에 참여하여 러시아 군인들의 영웅적 행적을 찬양한 세바스토폴 이야기를 썼습니다. 1855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톨스토이는 문단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으나 수도의 분위기에 친숙해질 수 없었습니다. 1857년 1월에 그는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여행은 톨스토이에게 농노제 러시아와 문명국 프랑스, 스위스의 사회적 자유를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파리에서 기요틴느, 1789년 프랑스 의사 기요틴느가 발명한 단두대로 공개 사형을 집행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보고 부르주아 문명의 환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체험은 그 후 톨스토이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1850년대 말부터 60년대 초에 걸쳐 톨스토이는 또 하나의 큰 사업인 민중교육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1861년 4월 말 10개월에 걸친 외국 여행을 마치고 영지에 돌아온 그는 교육사업에 착수하여 교육잡지 야스나야 폴냐냐를 발간하고 그 잡지에 자신의 국민교육론을 발표하는 한편 농민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만들어 직접 가르쳤습니다. 이 국민교육론에서 톨스토이는 교육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즉, 그의 교육 방법은 자유방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지식을 전달하는 데의 방법은 경험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주입식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민교육의 참된 길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는
농민들의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자 하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관리들이나 학자들이 멋대로 짜낸 교육 과정에 따라 시행되는 획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의 교육 방침은 한마디로 어린이 각자의 개성과 인성을 개발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교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풀어가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육 활동은 전제정치 아래의 러시아에서는 오해와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1862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건강을 해쳤던 톨스토이가 야스나야 폴레나를 떠나 사마라로 요양길에 오른 틈을 타 경찰들이 학교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1862년 가을, 톨스토이는 옛날부터 알고 지내던 궁중 의사의 딸 소피와 안드레예브나와 결혼하여 행복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즈음부터 15년 동안이 작가로서 톨스토이가 아주 충실했던 시기였는데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와 같은 대작이 이때 쓰여졌습니다. 전쟁과 평화는 1812년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할 때 러시아 국민의 투쟁과 승리를 묘사한 거대한 역사소설로서 수많은 등장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한 사실주의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고 있으며 안나 까레니나는 안나와 보론스키, 끼찌와 레빈의 두 사랑을 대비시키면서 가장 높은 도덕률은 변하지 않으며 그것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파멸하고 말지만 그 죄인을 재판하는 것은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다는 사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그의 관심은 전쟁과 평화를 완성한 후에 다시 솟구쳐 올랐습니다. 1872년 아주부카 초등교과서, 1875년 노바야 아주부카 새 초등교과서를 직접 발간하고 카프카즈의 포로, 하나님은 진실을 알지만 빨리 말하지 않는다 등과 같은 작품을 남겼습니다. 초등교과서는 읽고 쓰고 세마는 기초적인 내용과 꽁뜨, 시, 소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다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의 허물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에서 구원을 찾았으나 만족스러운 답을 찾지 못하고 여러 번 자살의 유혹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정신적 방황 끝에 톨스토이는 종교에 도달했으며 마침내 그리스도교에 기초한 독자적인 새로운 윤리관을 확립하였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톨스토이의 회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는 1882년 해외에서 출판된 참회록에 이 시기의 고뇌와 사색의 과정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회심 이후에 톨스토이는 예술가보다 사상과 설교가로서 더 알려졌습니다. 톨스토이주의라고 불리는 그의 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악에 저항하지 마라, 적을 사랑하라, 박해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계율이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리는 민중의 소박한 생활이 톨스토이의 이상이며 직접 영지의 농민들과 함께 농사일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안나 까레니나를 발표한 뒤 톨스토이는 오로지 종교적 논문만 집필하여 부인의 불만을 샀습니다만 9년 만에 소설 이반 일리이치의 죽음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행복한 일생을 보낸 판사 이반 일리이치가 죽음을 앞두고 자기의 전 생애를 돌이켜보며 그 모든 것이 거짓과 위선이었다는 것을 뉘우치는 주제는 독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어 악과 그 파멸을 그린 희곡, 어둠의 힘, 성도덕의 위선을 비판한 중편, 끄레이제르 소나타, 희곡, 산송장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또 정부의 박해를 받아 해외로 이주하는 두호보르 교도를 돕기 위하여 장편소설 부활을 발표하여 쇠퇴하지 않는 창작력을 과시하였습니다. 1900년 톨스토이는 왕립 상트베제르부르크 과학 아카데미 어문학 분과위원회 회원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예술가로서 또 사상가로서 톨스토이의 명성이 높아지자 세계 각국에서 그를 숭배하는 사람들과 추종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야스나야 폴랴냐를 방문했습니다. 톨스토이 주인은 폭력에 의한 변혁에는 반대 입장을 보였고 교회나 국가 권력을 인정하지 않아 정부와 교회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권력의 압박은 자주 톨스토이와 가까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유형을 보내는 형태로 나타났고 1901년에는 톨스토이 자신이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탄압은 결과적으로 톨스토이의 권위를 더욱더 높여주었습니다. 톨스토이의 이상주의는 가족 속에서는 고립되어 만년의 가정생활은 그리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저작권이나 영지 등 재정적인 문제들을 둘러싸고 가정의 편안한 생활을 바라던 소피아 부인과 결정적으로 대립되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고매한 사상을 전파하면서도 자기 아내를 설득하지 못하고 잦은 불화를 일으키자 현실 생활과 신념의 불일치로 톨스토이는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는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는 조화의 세계를 바랐던 것입니다. 마침내 톨스토이는 1910년 10월 28일 날이 밝기 전에 의사만을 데리고 이전에 3번씩이나 시도했다가 이루지 못한 가출을 실행했으나 도중에 급성 폐렴에 걸려 야스나야 폴랴냐에서 200km 정도 떨어진 랴잔, 우랄선의 작은 기차역 아스타포보 역장 관사에 옮겨졌습니다. 가족, 제자, 친구들이 달려왔을 때는 이미 위독한 상태였으며 11월 7일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유해는 그의 유언대로 숲속에 묻혔습니다. 유언에 따라 묘비도 십자가도 없는 소박한 무덤이었습니다.